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월요일 모닝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공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 초부터 매일 2번에 걸쳐서 유튜브 시향방송을 해왔습니다. 이 4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과 좀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더 나은 유튜브 시향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재충전의 시기가 좀 필요하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유튜브 방송을 좀 쉬어가고 다시 여러분과 만나 뵈는 시점에서는 더 나은 유튜브 방송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바랍니다. 자, 그래도 오늘 또 시황은 월요일 시황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유튜브 방송이 진행이 좀 안 된다는 점 제가 복귀하는 시점에 꼭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 주말 미국 시장 결과는 개인 소비 지출, PC 지표가 좀 둔화됐죠. 그래서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애플이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래서 나스닥 지수가 40년 만에 최고 상반기를 보냈다. 나스닥 지수는 무려 상반기에 32%나 상승하면서 지난해 손실을 대부분 좀 만회했고, 그 중심에는 메타버스가 아닌 AI, 인공지능과 시총 상위 종목, 메가캡들이 주도를 했죠. 잠깐 핀비지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할 내용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재충전의 시기를 가지라도 그 재충전 하기 전에 깔끔하게 또 시황을 정리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제 본업인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에서 고객 관리는 계속 합니다. 자, 다우지수가 이제 258포인트 올랐고요. 나스닥 1.4 올랐죠. 그 다음에 S&P 500 지수가 1.23 이렇게 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오른 종목들 보게 되면 애플 193달러입니다. 애플 걱정, 세상에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가 터지는 그 시점, 2020년도 3월달 제가 한미 통화 수합이 필요하다. 그 이후에 이제 저점을 좀 기록하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중장기로 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아마존, 뭐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이제 대형주를 다 말씀을 좀 드려왔었죠. 엄청난 종목들이죠. 이 애플이 시가총액이 3조 달러, 뭐 어마어마합니다. 대마불사라는 단어가 좀 생각나죠. 이렇게 꾸준히 좀 오릅니다. 뭐 특별한 뭐 호재도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막 올라가죠. 이렇게 돈이 계속 몰리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고 엔비디아, 구글, 이제 인공지능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그죠? 그다음에 아마존, 테슬라, 메타 이런 종목들 동반. 물론 이제 반도체주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1.9% 하락했습니다. 다른 쪽,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AMD, 퀄컴 등 이제 자동차 칩 또 반도체 칩 쪽은 상승. 물론 반도체 소부장은 소폭 상승이죠. 뭐 며칠쯤 좀 올랐기 때문에 뭐 대부분 S&P 500 섹터가 좀 올랐습니다. 그러나 애플이란 종목이 이제 크게 부각이 좀 된 거죠. 시총 3조 달러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이 경제 지표도 이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인플레이션이 좀 냉각되는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요거요. 개인 PC 지표입니다. PC 보게 되면 5월에 3.8%가 나온 거죠. 그죠? 4월에는 4.3 대비 이제 3.8로 낮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것도 역시 좀 낮아지죠. 물론 큰 폭으로 낮아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미국 시장 상반기 투자 심리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꿔놨고, 그 다음에 이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 이제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나스닥 100, 그 다음에 S&P 500에서 메가캡 이쪽은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소형주 중심의 이제 러셀 2000
기업의 이익 성장은 3분기에도 좀 좋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2024년 중반까지는 S&P 500 대비 한 3배 이상 이익이 좀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중성주는 실적이 좀 좋지는 않은데 결국은 올해 하반기나 이제 내년 1, 2분기에는 크게 개선될 소지가 좀 있다, 이런 이제 시각도 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342.20포인트, 1.5포인트 올랐습니다. 오늘 뭐 상승 출발하겠죠. 원달러 환율이 이제 얼마나 좀 밀려주냐 이건데, 지난주 금요일장은 이제 1317원대로 끝났죠. 근데 NDF는 1315원대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소폭 좀 하락했고요. 국제유가는 0.84% 오른 배럴당 70달러대.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ETF가 1.55% 올랐습니다. 이 VIX는 뭐 크게 변동이 없죠. 네, S&P 500 맵 봤지만은 뭐 간단합니다. 네, 애플이 일단 시총 3조 달러.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이제 메가캡들 주도를 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하락, 나이키도 실적 발표에 주가 하락, 뭐 이런 정도죠. 네, 이런 정도. 주요 뉴스를 좀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상반기 이제 윈도우 드레싱 영향도 좀 있겠죠,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주요 일정을 한번 보고 넘어가 보죠. 오늘 좀 내용이 좀 많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쭉 보시죠, 여러분들. 네. 자, 지난주 내용은 이제 건너뛰고요. 지난주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가장 좀 중요한 이슈였고, 자, 쭉 보시죠. 7월은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입니다. 본격적인 어닝 시즌. 7월 7일 삼성전자, LG전자 잠정 실적 발표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 예정에 있고,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5 7월 말 내지 8월 초에 공개할 예정이고, 여기에서 이제 애플의 XR 기기처럼 이런 걸 언급할지, 이런 부분도 좀 잘 따져봐야 할 것 같고,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할 중국 방문 예정이 좀 있습니다. 자, 7월 1일 여러분들 6월 수출 동향 조금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했죠. 그 다음에 7월 3일 월요일자 현대차, 기아 자동차 6월 판매 동향, 미국 6월 자동차 판매량 발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테슬라 분기 배송 보고서도 이제 현지 시간으로 7월 3일날 발표하죠. 아울러서 이제 중국 니오, 리오토, 샤오핑 이런 중국 전기차 월별 배송 보고서도 발표합니다. 자, 현지 시간 미국 증시는 독립기념일 연휴로 조기 폐장합니다. 이날 이제 6월 ISM 제조업 지수 발표하죠. 네, 쭉 지금 계속 하강을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바닥을 친 건지. 자, 지금 예상은 이제 보시죠. 이전에 46.9 나왔죠. 네, 이전에. 네, 컨센서스는 47. 그 다음에 또 여기 예상치는 48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숫자보다 좀 개선되면 뭐 증시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제조업 지수 좀 살아난다. 물론 이제 50을 넘어야 이제 경기 확장이지만. 그 다음에 5월 온라인 쇼핑 동향, 민주노총 총파업 예정이 있고요. 7월 4일 미국 증시는 현지 시간으로 휴장입니다. 독립기념일. 그다음에 뭐 IAEA 사무총장이 한국 방문 예정이 아니라 일본 방문 예정이겠죠, 이게요. 네,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잘 따져보시고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최종 보고서 IAEA에서 공개한다고 예정 있다고 그래요. 자, 7월 5일 필에너지 공모청약, 그다음에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요. 미월 5월 공장 주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6일입니다. 7월 6일이면 이제 목요일이 되겠네요. 이녹시뮬레이션 신규 상장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2113대 1이라고
1위였다고 그래요. 확장현실 솔루션 기업입니다. 한일 산업협력 포럼이 있고 2023 세계 인공지능 대회가 이날 열린다고 그래요. 자, FDA에서 알츠하이머 신약, 지난번에 이제 승인 권고가 내렸었는데, 이제 FDA에서 신약 레카네밥, 레캔비의 정식 승인, 최종 결정일이라고 합니다. 거의 승인 예상되고요. ISM 비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아마존이 아이로봇 인수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1단계 검토가 만료되는 날이라고 해요. 자, 7월 7일 중요하죠. 이 삼성전자, L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있습니다. 이때 과연 이 삼성전자 주가를 비롯한 반도체주들의 어떤 동향, 이 부분 아주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코멘트가 좀 나오는지도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현지 시간으로 미국 6월 고용보고서 발표 앞두고 있죠. 실업률은 3.7%에서 3.6%로 소폭 좀 낮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7월달 여러분들 꼭 또 정리하셔야 됩니다. 많은 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 실적 발표 일정도 나름대로 잘 좀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외신 기사. 요건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압력하에 네덜란드의 ASML도 중국의 수출 제한을 발표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S&P 500 지수가 상반기에 약 16% 상승했다는 겁니다. 이게 S&P죠. 16.38. 그것보다 더 오른 이제 ETF가 있네요. 이런 게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자, 7월 1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 가보면 나와 있죠. 이렇게요. 2023년 5월 수출입 동향. 5월. 이거 5월이죠. 이건 5월이죠. 6월 거 봐야죠. 자, 6월 거. 5월이군요. 6월 건 여기 있습니다. 쭉 보시죠. 수출 542억 달러, 수입 531억 달러. 자, 무역 수지가 11억 달러 흑자 전환했습니다.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 수출도 올해 들어서 최저 감소율을 기록하며 개선됐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일이죠. 자, 6월 수출은 이런 내용을 좀 읽어보시죠. 6월 수출은 반도체 업황 회복 지연, 역기저 등에 감소하였다. 다만 수출 감소율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품목별 수출, 자동차가 58.3%, 전년 동월 대비. 그 다음에 일반 기계 8.1%, 선박 98.6%, 2차전지 16.3% 등 7개 품목 수출은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3월 이후에 60억 달러 이상의 수출 호조세를 보이며 역대 반기 기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당연히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오토웨버 등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 왜 주가가 상승하는지 이것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반도체는 감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반도체주는 AI 칩, HBM 이걸로 지금 움직인 거죠. 그러나 실적은 좋지 않죠. 석유 제품도 좋지 않습니다. 자, 쭉 이 내용은 여러분들 자료를 꼭 여러분들 읽어보시란 말씀드리겠고, 저는 이제 요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자, 4월, 5월, 6월 이게 2분기 아니겠습니까? 자, 보시죠. 여기서부터 거예요. 4월부터 보시죠. 4월부터 보게 되면 좋은 쪽만 보시죠. 일단 일반 기기 보시죠. 일반 기계도 자, 전년 4월 동월 대비 8.2% 증가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도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6월 달도 증가됐네요. 그러니까 기계업종 실적 좀 괜찮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자동차 6월 달에도 62억 3천만 달러 58.3% 늘어났고,
네, 5월달 49.4%. 그다음에 4월달도 전년 동월 대비 40.3. 그러니까 자동차는 확실히 좋잖아요. 지금 2분기 때. 그 다음 좋은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좋은 게 뭔가 한번 보시죠. 선박 쪽 보시죠. 선박 59.2%. 물론 5월달 선박은 네, 전월 대비해서 48.0% 감소됐죠. 근데 또 6월 들어서는 98.6% 늘어났어요. 네, 선박 좋죠. 그 다음에 2차전지 네, 16.3. 그죠? 2차전지 그 5월 달에는 좀 감소된 걸로 나오고, 예, 자, 예. 이게 4월과 5월은 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는데 6월 들어서는 전년 동월 대비 16.3%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일단 보게 되면 자동차, 선박, 기계, 2차전지 이 업종은 2분기 때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 그리고 조선, 기계. 그러니까 최근 주가 흐름이 왜 그런 쪽이 좀 강한지. 그러니까 2분기 실적 호전주가 대략 수출 부분에서는 어떤 업종인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파악을 하자 그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요런 이제 여기 이제 수출입 그 산자부 네, 수출입 동향 내용을 쭉 좀 읽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내용이 좀 꽤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자동차, 조선, 기계 품목군 보면 뭐 대기 수요 실현, 친환경차, SUV 등 고부가가치 차량 수출 확대에 힘입어서 1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차 부품도 주요 수출 지역인 EU 중남미양 수출 증가에 힘입어 증가. 그러니까 선박 올해 들어 최대 수출 실적. 그죠? 이천지 양극재 품목도 전기차 배터리 수요 확대에 들어서 6월 수출 플러스 증가 쭉 나오잖아요. 기계도 우리 기업의 해외 설비 투자, 중동 등의 인프라 투자, 네옴시티 등 연기하여 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3개월 연속 좋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계업종도 좋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자동차, 기계, 조선 뭐 이런 쪽은 지금 2분기 전년 동월, 전년 동기, 전분기 대비 얼마나 좀 개선되는지 알아보셔야죠. 주가 왜 최근에 오르고 있는지 이것만 봐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꼭 한번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겠고요. 자, 뭐 국내 증시는 이제 지난주 거 간단 리뷰하죠. 예. 뭐 미국 증시 상승, 그 다음에 중국의 장중에 제조업 PMI도 전월 대비 개선. 이에 따라서 이제 네, 상반기 결선 앞두고 금융 투자하고 연기금이 코스피를 좀 쏘아 올렸죠. 예,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빨간색 선이 이제 기간이니까 네, 금융 투자 같이 샀고 그래서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행히도 다행히 상승 마감했죠. 네, 코스피는 2,564포인트 추세 하단에서 양봉 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868포인트. 자,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장마감 공시. 네. 자, 장마감 공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보시죠. 여기 에코프로비엠이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뭐 등 나와 있고 유가증권에서는 네, SK바이오팜이 미국 프로테오반트 지분 60%,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사청과 1,820억 규모의 천마체계 외주 장비 용역 제공 계약 체결 등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시간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상승했는 가 볼까요? 네, 거래소. 자, 우선주가 좀 눈에 많이 띄네요. 네, 다 우선주인데요, 거의. 네, 우선주. 상반기. 자, 뭐 대략 이런 내용이고. 대형주에서는 뭐 특별한 거 없죠. LG 플러스, SKG 스퀘어, 뭐 강보합 정도. 하락 종목은 뭐 하락 종목도 큰 건 없죠, 일단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보시죠. 코스닥. 야,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최근 뭐 급등하는 종목이 또 상한가를 시간에서 상한가를 좀 기록했고, 자, 일부 바이오 종목군들 네, 시간에서 좀 상승을 좀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특징주 이거 지나간 건데 과연 이제 7월장 어닝 시즌 맞이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시장은 좀 조정을 받았고 미국 나스닥은 정말 뭐 위에서도 써 있지만 뭐 4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었죠 아까. 40년, 40년 이래.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은 이제 미리 이렇게 주가 보게 되면 좀 조정을 좀 이렇게 거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 좀 맞이하는데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은 지금 이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미국 경기나 미국 그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좀 양호하고 7월 1일에 발표한 수출 이 무역 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했다는 점 바닥을 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좀 기대감을 또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좀 높다. 고로 우리가 7월 장세에서 한 두 가지 관점으로 보셔야 할 것 같다. 첫 번째는 이제 수집 동향상 좋은 부분, 자동차나 그 다음에 뭐 기계 인프라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인프라 투자 이런 쪽으로 어떤 업종이 좀 좋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은 별로지만 점차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좀 높은 거, 뭐 반도체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실제 실적이 잘 나오는 쪽, 뭐 이런 쪽, 이렇게 한 세 가지 부분. 한 가지 더 보자면 이제 하반기 어떤 일정 모멘텀이 좀 있는 쪽, 조정 시에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 날은 뭐 삼성전자, 기아, SK테크놀로지, 현대인프라코어 등 뭐 이런 거 외국인들 순매수 많이 했죠. 기관은 삼성, SDI, 두산, 밥켓, 기아, 하이닉스 등을 순매수했고요. 6월 한 달 내내 이제 외국인 순매수 상위는 삼성전자입니다. 현대차 이런 종목이고요. 기관은 SK 하이닉스와 하이브를 샀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은 에코프로, 동진세미캠, 펜트론 등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동진세미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등 순매수했어요. 반도체 또 리노공도 순매수했고 6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은 이오플로, JIP엔터, 8월 MSCI 반기류에 편입될 종목이죠. 기관은 루트로닉, 에코프로 등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꼭 여러분들 연기금 순매수한 종목군들, 연기금이 연속적으로 순매수하는 종목군들 계속 제가 유튜브 방송을 쉬는 기간에도 계속 여러분들 찾아보셔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기아,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 연기금이 순매수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가비스, 에코앤드림, WCP, 파마 리서치 등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앞서 일정은 여러분들 쭉 말씀드렸죠. 그 일정 꼭 좀 참고하시고 사실상 뭐 4년 6개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좀 충전을 해서 재충전을 좀 해서 또 여러분과 또 좋은 인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